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불릴 정도의 기술을 특정한 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IT 기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출품 목록 중에서 최상단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주력 산업이 바로 조선업인데요. 한국의 조선업은 주로 상선 분야에서 강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데도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모 면에서 언젠가부터 한국의 조선업을 압도해버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선박과 함정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는 익히 알려진 일이며, 앞으로 중국에 맞서 해군력을 크게 끌어올려야 할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뛰어난 수준의 군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이 만든 잠수함과 군함들이 동남아 지역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1월 11일 일본에 있는 영국계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며 대한민국 해군 조선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기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친중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해 공세를 펼치는 중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에 뛰어나고 강력한 호위함을 구입하는 곳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태국입니다. 그동안 태국은 중국제 호위함을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는데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그런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사의 화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용 항공모함으로 전락한 태국의 차크리 나루에벳. 태국 해군은 동남아시아에서 상위급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위치했던 태국 해군은 왕족이나 국가 지도층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모함을 충동 구매한 바 있습니다. 원래 태국은 1990년대 초 헬기와 상륙정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만 톤급 도크형 상륙함 소열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에 도서 지역과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찰하고 지키기 위한 해상작전 헬기가 필요했고, 이들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도 유사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다목적 군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만 톤급 LPD 상륙함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업체들을 수소문하던 중 스페인의 바잔조선소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바잔조선소는 태국 해군이 약간의 웃돈만 좀 더 얹어주면 상륙함 정도가 아니라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함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판매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태국 정부와 왕실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허영심에 사로잡힌 것인지 바잔조선소의 파격적인 제안을 별다른 고민도 없이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바잔조선소가 부른 가격은 고작해야 불과 3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는 우리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항공모함을 이렇게 싸게 도입할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결국 스페인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태국은 싼 가격에 배수량이 11,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경항공모함과 20여 대 해리어 전투기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항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 항모에는 위대한 차크리 왕조라는 거창한 뜻을 가진 차크리 나루에벳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항공모함이 생긴 태국은 곧바로 이를 호위할 호위 전단 구성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당시 태국 해군에게 항모는 무슨 제대로 된 구축함 한 척 보유할 형편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 저렴한 호위함을 알아보던 태국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호위함이 있었으니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해군의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인 나레소한급 호위함 2척이었습니다. 동급 유럽산 호위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싼 가격이다 보니 태국은 즉각 이 호위함 2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이 053형 호위함의 뚜껑을 열어본 태국 해군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식 호위함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된 게 무장이라고는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오래 발사관 2기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하면 또 모르겠는데 전투체계 결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무장 격발 버튼을 눌렀는데도 포가 발사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며, 전투용 소프트웨어 체계는 툭하면 다운되어 버리기 일쑤였는데요. 군함에 반드시 적용되어 있는 방수 격벽과 데미지 컨트롤 설계도 없어 만약 함선에 구멍이 날 경우 그대로 침몰할 기세였습니다. 마감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갑판 곳곳에 배선과 볼트가 빠져나와 있어 사고가 속출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리 제대로 된 게 없는 중국 해군이라지만 알고 보니 이 정도로 호위함의 상태가 심각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호위함은 당시 중국이 개발 중이던 차세대 호위함 장웨이급의 테스트 배드에 불과했던 실험용 함선이었던 것인데요.
태국 해군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300만 달러나 되는 비용을 스웨덴에 지불하고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해야 했는데 두 척의 호위함 구매에 쓴 돈이 7천만 달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배를 뜯어 고치는 데만 구매 가격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 해군은 추가적인 호위함 도입이나 항공모함용 함재기 등에 쓸 돈이 없어졌고 결국 명세기 항공모함이라는 차크리 나룻뱃은 함재기도 없는 왕실 행사용 배로 전락해 차크리 나룻배라는 조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심한 중국산 군함을 버리고 신뢰성 뛰어난 한국제 군함을 택한 태국. 그런데 태국 해군을 골치 아프게 만든 중국산 군함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태국 해군은 이전에도 중국제 053급 호위함 4척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태국은 중국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15억 달러어치나 되는 군함을 도입했고 중국 해군에서 운용되는 전투함들의 상태를 볼 때 이들 모두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덕분에 태국이 구입한 호위함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국 해군이 도입한 053형 호위함 4척과 나래수환급 호위함 2척은 스웨덴과 한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개조 공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며 우리가 가진 함정 개발 능력, 해상 전투 체계 등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현재 태국은 완전히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추가적인 호위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태국 해군은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에 2013년 태국화 130억 바트, 하나 약 5,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하는 3,650톤급의 한국산 호위함 2척을 발주했는데요. 이 함형은 우리 해군의 울산급 FFX 배치3와 유사하며 2018년 12월 일본함이 HTMS 타친으로 명명되어 태국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호위함은 3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가 350km 이르는 회전식 3차원 A사 레이더인 사브 C-GREF-4A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공 목표와의 교전을 위해 60rpm의 더 빠른 갱신율을 가진 C-GREF-AMB 레이더가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8셀의 마크 41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경사 발사대를 통해 RGM AGM-84L 하푼대함 미사일을 4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잠용 전투체계로 마크 32 어뢰가 2발씩 들어가는 어뢰 발사기 또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 정찰을 통해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상 작전 헬기 또한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8발짜리 ESSM 미사일 발사대가 4개 탑재되어 있어 총 32발의 ESSM을 발사 가능하며 부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함포와 12.7mm M2HB 기관총을 2문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접 방어 시스템 CIWS로는 20mm 필렁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교전을 위해 우리 한국의 링크K와 유사한 태국 해군 자체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적용된 강력한 호위함이 바로 푸미폰 아둔야댓급 호위함인데요. 보시다시피 화력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중국산 053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꽤나 고성능 호위함에 속합니다. 실제 이를 운용해본 결과 크게 만족했기 때문일까요? 태국에서는 최근 자신들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 중인 푸미폰 아둔야댓급 호위함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태국 해군은 2023 회계 연도 예산으로 한국산 호위함의 추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1월 24일 타일랜드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추가적인 호위함의 견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데요. 태국 해군은 이 새로운 호위함의 구매를 위해 165억 바트, 하나 약 5,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700톤급의 신형 호위함 한 척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실히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23년에 태국 해군이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에 정식으로 새로운 호위함을 발주하게 될 텐데요. 그리 되면 해당 군함은 2025년까지 태국 해군에게 인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형 호위함은 3,700톤급 선체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푸미폰 아둔야댓급 호위함보다 더 크며 141명의 승조원으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태국 해군의 결정이 눈에 띄는 이유는 태국 해군이 자신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해군의 제안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와 새로운 호위함을 추가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태국 해군의 054A형 호위함을 제안했지만 그동안 숱하게 당해봤기 때문일까요? 태국 해군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의 제안마저 뿌리치고 우리나라의 호위함을 선택한 것을 보아 한국의 군함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 한국 군함의 수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게 될 한국의 군함 덕분에 우리 해군은 기존에 꿈꿀 수 없었던 대규모의 함대를 점차 운용하게 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필리핀 해군 또한 한국 군함을 실제 운용해본 결과 두터운 신뢰를 드러내며 후속함을 계약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계약업체를 현대중공업으로 통일해 실제 전투함대의 작전 여유를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하며 얻은 기술을 활용해 만든 군함을 타국에 수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에서 잠수함 도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아주 괘씸하고 무척이나 불편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한국의 군함, 그리고 이로 인해 강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 전력, 그리고 같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